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강 중에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빨리빨리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형법 처음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고, 이해도 안 가고 막 이랬거든요. 특히 어떤 거냐면, 즉시범과 상태범, 그리고 상태범과 계속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가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 샘플 범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와 위법 상태가 모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살인죄, 사람이 목숨이 끊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기수가 되면서 범죄도 종료가 되죠. 상해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상처 입으면 그것으로 기수가 되고 그것으로 범죄가 종료된단 말이에요. 폭행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상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절도, 횡령, 사기 적어놓았지만은 그 피해자가 그 물건을 되찾기까지, 그 피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위법 상태가, 그죠? 돈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뭐라 그러죠? 법적으로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감금이나 체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를 감금해갖고 피해자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계속 위법 상태가 존재되는 거죠. 1초, 2초 잠깐 문 잠궈 놓는 것 갖고는 감금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감금이 되고 체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수시와 종료시가 다른 거, 이걸 갖다가 계속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대충 요 정도 살펴보고 요 도표에 대한 설명을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드려볼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계셔요. 자, 그래서 즉시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즉시범부터. 자, 즉시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기수와 동시에 자,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와 이렇게 범죄 행위와 위법 상태가 모두 끝나는 범죄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즉시범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상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태범. 자, 상태범이라는 것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는 끝나지만 위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위법한 상태만.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는 끝나지만 어쩐다는 거야? 자, 위법한 상태만 지속되는 범죄.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범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계속범. 자,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 행위와 그쵸?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입니다. 모두 지속되는 범죄.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요거 글씨를 좀 작게 할까? 작게 하면 여기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진하게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차원에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즉시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와 위법 상태가 모두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살인이나 상해나 폭행 같은 대표적인 샘플 범죄는 그렇고요.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와 동시에 범죄 행위는 끝나요. 범죄 행위는 끝나지만은 위법한 상태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절도죄거든요. 피해자가 물건을 잊어먹고 물건을 되찾는 데까지의 어떤 계속 위법하는 상태는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 행위와 위법 상태가 모두 지속되는 범죄예요. 대표적으로 감금죄하고 체포죄를 들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봤거든요. 그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 가셔야 돼. 23년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대표 샘플 범죄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즉시범이라는 것은, 그죠?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대표적인 샘플이 이렇게 되고, 자, 기수와 종료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수 이후의 위법 상태도 즉시 소멸하고요. 기수 이후의 범죄 행위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시작점도 어떻게 돼요? 기수시, 바로 행위 종료시가 된다. 그리고 기수 이후에 정당방위가 되지가 않고요. 기수 이후에 공범 가담도 불가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너 깨끗이 지워보고, 그 다음에 상태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것인 절도로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기수행위와 행위가 기수행위가 곧 어떻게 된 거예요? 행위가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범과 계속범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기수 이후에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는 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런데 즉시범과 상태범은 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은 기수 이후의 범죄 행위가 둘 다 즉시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자, 서로 공통 부분이 있으면서 또 차이 부분이 있고, 요거를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그죠? 문 잠궈 놓고, 그죠? 피해자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죠? 감금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기수 이후의 범죄 행위가 계속 지속되겠죠. 자, 공소시효 기산점을 볼게요.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보면은, 자, 즉시범과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둘 다가 기수시예요. 그런데,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위법 상태가 끝난 다음에 종료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감금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 그죠? 공소시효, 그러니까 피해자가 감금에서 해방된 이후, 그죠? 그 이후부터, 위법 상태가 끝난다는 이후부터, 공소시효 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요. 자, 기수 이후의 공범가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해서 보겠는데, 기수 이후에 공범가담이 가능한 거는 바로 계속범임이에요. 그래서, 위법 상태가 끝나기 전, 기수가 이르른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범이 가당한 것은 바로 계속범입니다. 또 역시, 기수가 된 이후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은 바로, 계속범. 또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즉시범과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자, 기수 이후에 정당방위와 공범 가담이 전부 두 개가 불가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하고 뭐가? 즉시범과 상태범이 그러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알기 좋게 제가 도표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자, 요렇게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기수 이후에 위법 상태 법적 지속에 대해서 보면은, 자, 상태범과 계속범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 상태가 법적으로 지속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수 이후에 범죄 행위가 즉시 종료되는 거, 이거는 즉시범과 상태범의 공통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역시 공소시효 시작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즉시범과 상태범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기수 이후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은 바로 계속범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제가 해놨죠? 그래서 계속범이 시험에 나오면은 항상 잘 다뤄지는 거, 특히 감금죄 같은 거죠. 그죠? 기수가 된 이후에도, 그죠? 아직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해방되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법 상태가 존속하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정당방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 도표를 까먹는 순간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관련돼 갖고 시험 나오면 틀리겠죠.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요.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누가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요 도표도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를 따로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즉시범의 대표 범죄는 뭐예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고 상태범의 대표적인 샘플 범죄는 절도, 횡령, 사기.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잊어먹은 물건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위법 상태가 법적으로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범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감금이 돼갖고, 피해자가 감금돼갖고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태범과 계속범의 공통점은 바로 기수 이후에도 법적으로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기수 이후에 자 범죄 행위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즉시범과 상태범은 즉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어떻게 돼요? 즉시범과 상태범은 둘 다 기수시라는 거. 근데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위법 상태가 끝난 바로 그 종료시를 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해방이 된 다음에 그죠? 공소시효 기산점을 따져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차 강조하겠지만은 자 정당방위와 공범 가담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계속범이죠. 뒤에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예,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계속범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당방위와 공범 가담이 기수 이후에도 가능한 것은 계속범이다.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요 도표 따로 메모하셔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